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공수처가 경찰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넘기려 했다가 오늘 무산됐습니다. 여야가 모두 체포영장 집행 문제를 두고 공수처를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목표하에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법치 파괴 행위를 불사하며 속도전을 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수당의 횡포를 넘어 다수당의 독재입니다. 시중에 공수처는 민주당의 하수인이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뒤늦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수처장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엄동설안에 밤새워 내란 속의 윤석열 체포를 촉구한 수많은 국민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기 바랍니다. 네, 오늘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그 기한 마지막 날이었는데 여야 모두로부터 오늘 지탄을 받았습니다. 여당은 공수처가 민주당의 하수인이냐라고 그랬고요. 민주당은 공수처장이 무능하고 우유부단하다라고 맹비를 했는데요. 먼저 최 변호사님, 어떻게 그렇습니다. 들으셨습니까? 공수처의 과속 스캔들이 결국 탈선 스캔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공수처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결과 고위공직자의 범죄, 특히 부패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실질적인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되지 않는 것을 시킨 게 누굽니까? 민주당이 시켰습니다.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을 뺏어가지고 공수처한테 넘기라고 했었고, 예. 그리고 이제 공수처가 그 사건을 달라고 해서 이첩된 다음에 어떻겠습니까? 국회에서 그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긴급 체포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만 할 수 있다라고 했고, 예. 결국 그와 같은 것을 계속 출석 요청을 했다가 거부를 하니까 체포영장을 했다가 결국 이 사단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에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 청구도 할 수 없는 공수처에다가 영장 청구를 하고 수사를 하라고 윽박질렀던 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민주당인 겁니까? 결국 지금 현재의 지금 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무능하고 우유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무능하고 우유부단하게 만든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교사한 것이 민주당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민주당 스스로 본인이 잘못했던 것을 되돌아보고 국민한테 사과를 될 일이지 거기에서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해서 무능하다고 우유부단하다고 비판하는 것은 본말이 전돌된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민주당보다 더 강한 톤으로 지금 비판을 하셨는데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마치 공수처가 동네 북신세가 됐는데요. 사실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좀 차제 공수처를 위한 변명이랄까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마치 공수처가 수사권 놓았으면서 억지로 당시 수사권을 더 맡아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돼버린 어떤 무능한 공수처 이렇게 돼버렸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애당초에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워낙 혼선을 빚고 과잉 경영을 하다 보니까 공수처를 이관한 거고 예. 그리고 체포영장을 3번이나 발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소환조사를 3번이나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거부하고 예. 거부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할 수 없이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체포를 하려고 보니 너무 엄청난 병력의 경호처에 3중 경호에 막혀서 결국은 두 손 예. 들어버린 경우거든요. 그 어떻게 예. 보면 하려다가 물리적 한계에 부딪혀버린 공수처를 예. 동네 북처럼 여기저기 때리기에는 사실 문제가 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예. 어쨌든 공수처가 경찰의 사전 통보 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이제 일임하려고 했다가 이제 철회를 한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은 뭐라고 했냐면 이게 법적으로 논란이 있다. 네네. 그러면서 반대 입장을 냈단 말이에요. 하루 사이에 이게 다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능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본인들이 행정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을 위반하는 것이 저는 공수처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행정법의 기본 원칙은 위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임할 때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네. 위임할 때도 일부를 위임을 해야 되는 것이지 포괄적으로 원전이 위임하면은 이른바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그 경찰 같은 경우에 어떤 그 본인들이 이와 같은 영장을 직접 경찰이 받은 것이 아니고 공수처가 받은 것을 예.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받아가지고 예. 그 경찰이 집행에 나섰다 할 경우에는 이른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나아가 그걸로 해서 누군가를 체포하고 구속했을 때는 예. 불법 체포 구금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만약에 경찰이 이것을 강행했다라고 하면은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경찰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인 검토를 예. 해본 결과 이러다가 우리 국수본 큰일 나겠다 얘기를 해서 정말 하고 싶지만 네. 우리는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문제는 공수처죠. 공수처가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예. 결국 어렵고 힘들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내란 사태와 내란이란 죄와 관련해 가지고 수사권은 민주당의 어떤 수사 조정 결과 국수본 경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경찰은 공수처와 이렇게 공조할 것이 아니고 예. 본인들이 수사한 다음에 그것이 정말 영장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검찰에 신청을 하고 검찰이 적절하다고 하면은 법원에 청구. 그 예. 법원도 서부지방법원이 아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를 해서 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할 수 있는 것은 원칙은 놔두고 예외의 예외로 왜 자꾸 옆으로 빠지냐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 적법 절차 위반이라는 빌미를 공수처와 경찰이 다 제공한 것이죠. 예. 그래서 나오는 지적인데 이 부담이 높은 영장 집행은 떠넘기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만 가지려다 보니까 이런 수사 혼란을 키운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결과론적으로 되게 이제 무능하고 독립북신세가 됐지만은 사실 네. 만약에 애당초에 처음에 공수처와 검찰과 경찰이 각각 따로 했더라면 아마 수사권의 혼선은 훨씬 더 지금부터 심했을 거라고 봅니다. 다행히 일찌감치 공수처가 재빨리 맡아서 했던 건 좋았으나 예. 상당히 내로 원초적인 한계가 있었죠. 일단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사건을 담당할 한계가 있었다. 권성동 원내대표 표현을 빌리자면 예. 멸치가 고래를 삼키다가 채버린 격이 돼버린 거죠. 예. 거기다가 하나 더 이제 시작하면 판사 출신 오동훈 공수처장의 나름대로 좀 한계가 있었지 않나. 사실 지금 같은 대통령을 인신 신병 확보를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국가적 사건을 감당하려면 상당히 많은 정치력과 예. 뚝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동훈 공수처장 아시다시피 판사 출신의 상당히 비교적 온건한 스타일인데 예. 그런 점에서 정무 감각이나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리고 끝까지 무릎 붙이는 예. 검찰들이 각 잘하는 특유의 어떤 뚝심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부족해서 용두사미가 돼버렸고 예. 역시나 뭐 그 두 분 다 이제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계신데 그동안 윤 대통령 측에서도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반발을 해왔었고 그런데 오늘 결정적으로 오락가락하는 그런 행보가 오히려 이 법적 반발을 더 불러일으킨 것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을 피할 수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형사사법 체계가 완전히 혼란이 돼서 어디에 수사권이 있는지조차 헷갈리게 만든 근본적인 원죄는 민주당 특히 문재인 정권에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조국 전 그 장관에 대한 어떤 수사가 있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권한을 일부는 검찰, 일부는 경찰, 일부는 공수처 거기다가 특검, 상설특검 도대체 쪼가리가 돼가지고 어디에 수사권이 있는지 모르게 됐고 그리고 처음에 이 문제가 터졌을 때 민주당이 최초에 이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뭐라고 했죠? 우리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없는데요 했어요. 예. 아까 최 교수님은 일찌감치 이 사건에 어떤 발을 들였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관계 없다,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다가 나중에 어떤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달라드니까 이 사건 검찰 나한테 이첩해라고 하면서 이제 뒤늦게 발을 들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수사권이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있는 기관이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그 수사했는 것이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적법 절차 위반으로 위법 수집 증거 어떤 배제 법칙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어땠습니까? 검찰, 경찰, 공수처 서로 경쟁하다가 이 사단이 나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법대로 해라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있어서의 원칙은 경찰이 하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공수처는 체포영장 반납하고 공수처가 아니고 경찰의 사건을 넘겨서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지금이라도 늦더라도 돌아가지만 오히려 그게 빠른 길이죠. 예. 어려울수록 이제 법대로 한다라는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 연초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탄핵 그리고 이번 이제 체포 이런 파동들을 보면서 야 법을 잘 아는 권력자가 똘똘 뭉쳐서 법을 흔들면 아 법이 꼼짝을 못하는구나라는 걸 제가 이번엔 여실히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야를 초월해서 그리고 오죽했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랬지 않습니까? 탄핵 때 야 그냥 거부하면 되는구나 이런 걸 좀 진즉 알려주지 뭐 이런 내용은 더 밈이 지금 SNS상에 좀 나돌고 있거든요. 그 정도 어떻게 보면 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순진하게 법을 지켰다라는 측면이 있을 정도로 요즘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 지지층들이 법적으로 대응하는 걸 보면 그야말로 법적인 파상 공세라 꼬투리 잡기 그다음에 어떤 물고 늘어지기 버티기 뭐 이런 거 어떤 법이 정말 죄형 법정주의 같은 건 아주 10분 활용하고 있다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는 정말 안타깝고 알겠습니다. 다만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던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드린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검수완박이라 이거죠. 상당히 졸속으로 많은 정치권 수사기관들을 막 흐트러놨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그런 점에서 저는 변호사님 말씀에 상당 부분 저는 동의를 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공수처가 경찰의 집행 권한을 일임하려다가 이제 결국에는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다시 이제 진행하기로 했고, 그러면서 공수처가 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이제 신청을 했죠. 그러면서 2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도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경호처가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박종준 경호처장의 발언을 한번 듣고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경호처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제 분명히 했고요. 오늘 경찰은 또 2차 집행을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충돌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땐 충돌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으면은 그 자체로서도 어떻게 보면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적법 절차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어떤 그 형사 절차에 큰 그 두 가지 이념이 있습니다. 사건의 실체 진실 발견이 하나의 큰 이념이고 그 실체적 진실은 적법 절차, 우리가 영어로 듀 프로세스에 걸쳐서 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신을 구속한다거나 할 때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적법한 영장에 의해야 되는 것이고 그 영장 또한 신청 절차가 적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그 이 사건에 있어서 내란죄의 기본적인 어떤 수사권은 경찰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서 발부받았고 그리고 또 공수처도 공수처법에 따를 때는 1심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고 법에 꽝 적혀져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정말 필요할 때에 어떻게 보면은 그 범죄죄라든가 아니면 피의자 소재지 법원으로 소추할 수 있다. 소추하는 것은 다 수사한 다음에 기소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수사 단계에서부터 해서 예외의 예외를 인정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꼼수인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받은 영장은 적법 절차 위반에 한 그 영장이기 때문에 위법하고 그러면 그거를 막는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정당한 공무집행을 막아야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것이지 위법한 영장에 의해서 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그것을 막으면은 그냥 적법한 그 공무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하나, 또 하나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그 110조, 111조에 의해서 어떤 공무상 기밀 그리고 또 국가 안보를 위한 장소 같은 경우에는 책임자의 동의가 없으면은 영장을 집행을 못합니다. 예. 지금 비록 이번에 그 서부지방법원에서 그것을 배제한다고 되어 예. 있지만 일개 판사가 그것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법률상에 그와 같은 적법한 영장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상황 이와 같은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경찰력으로 치고 들어갈 경우에는 오히려 경찰이 불법 체포 구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와 같은 강행을 할 수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문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 쪽이 아주 법을 잘 지키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법을 정말 위반하고 어떻게 보면 고의하게 이용하는 쪽이 나는 오히려 윤석열 쪽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애당초에 재판 서류 송달을 거부한 거는 법을 문제가 있어서 송달을 네. 거부한 겁니까? 그다음에 소환 조사는 뭐 법에 문제가 있어서 거부한 겁니까? 3번씩이나? 체포영장도 그런 겁니까? 공수처의 소관 수사권 여부, 영장 청구, 서부지법 여부 모든 게 법적으로 넘어지고 걸거지는 예. 건데 저는 앞으로도 이를 법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끊임없이 말이죠 발목 잡게 하는 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 이제 제가 일일이 그 부분을 제가 반박은 하지 않겠지만은 경호처장이 저렇게까지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한 거는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비록 정치적으로 엄중한 상황이지만 예. 그리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든 미래 대통령이 본인이 뭐 경호하겠다고 하는데 경호법에 의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경호하 그건 좋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만약 위법 행위를 했을 경우는 그럼 그래도 방어를 할 겁니까? 그리고 오늘 정당한 만약에 체포영장이 구속영장이 발부돼도 그래도 막을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결정적인 문제는 자 이번에 이제 체포영장이 분명히 불법이나 위법은 아니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죠. 그 위법이니 합법이니 이 여부를 경호처장이 어떻게 판단하는 겁니까? 그래서 상당히 저 경호처장의 발언 내용을 보면 다분히 정치적이다. 예.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어떤 그 법 집행에 있어서도 아마 2중, 3중 경호라도 강력하게 아마 경호를 저지를 할 거고 예. 또 실수한 사용 여부도 이제 논란이 나왔지 알겠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과잉 어쨌든 경호를 할 경우는 본인이 얘기했지만은 상당히 앞으로 추후 어떤 법적 책임을 본인이 아마 감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최 원장님은 이제 애초에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윤 대통령의 문제점을 이제 지적을 하신 거고 계속 그 연장선상으로 예. 보는 거죠. 그 이제 그 집행 과정에서 이제 법적인 문제를 이제 그렇습니다. 예, 변호사께서 이제 짚어주셨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왜냐하면은 공수처가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경호처에 가로막히다 보니까 경호처의 지휘권을 행사해야 된다 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이제 문제 삼고 있는 거거든요. 탄핵하시죠. 탄핵 한번 해보시죠. 결국은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태에 있어서의 어떤 법적 안정성 그리고 그 민생을 챙기기보다는 예. 이때다 기회 잡았다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과 이번 정권을 타도하자라는 거기에 포커스가 있다는 것을 이번 어떤 탄핵 제가 기억하기에 22개를 넘어서 24명 이상의 어떤 탄핵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회 어떻게 보면 국무총리 그 외에도 수많은 지금 국무위원 나아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방을 지켜야 될 많은 장성들이 지금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이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 저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대외 신인도와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안정을 가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생각은 없이 이때다 하면서 모든 사람을 타도 거기다가 탄핵으로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민주당에 대해서 정말 수권 정당으로 믿을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 네. 법적으로 해서 계속 압박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을 하려고 하지만 결국 최근에 남은 건 뭡니까? 법적 논란, 수사권 조정에 따르는 어떤 잘못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해도 너무한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여러 어떤 여론조사를 봐도 민주당의 여론은 하강 곡선, 국민의힘이 오히려 상승하는 부분은 오히려 국가를 정말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탄핵을 두둔하는 사람은 없지만
오죽했으면 저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약간의 동정론을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그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약간의 이제 딜레마가 있는 것도 같고, 그 강경론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신중론이 있고, 특히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헌재 8인 체제를 만들어준 건 또 인정해야 되고, 최상목 탄핵을 얘기하는 거는 성급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민주당 안에서도 좀 이제 복잡한 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뭐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뭐 예. 한덕수 대행까지 탄핵한 마당에 지금 뭐 부총리까지 탄핵하는 거는 많은 정치적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탄핵으로 이행이 되지는 않을 거고 네. 아마 정치적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수준에서 압박 엄포 수준에서. 수준이라고 엄포. 저는 보는 거고요. 예. 지금 이제 단지 그 경호처에서 완강하게 지금 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포영장 저지하고 있는데 아마 비공식적인 권한, 경호처를 움직이는 권한은 대행이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한만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식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최상목 대행을 압박해서 경호의 어떤 저지선을 해제하려고 하는 그런 다분히 이제 엄포성 발언을 계속하고 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전국은 탄핵 정국은 사실 주도하고 있는 조금 민주당입니다. 사실 민주당이 그래서 주도하고 있는 데다가 거대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좀 신중을 예. 기하고 예. 그다음에 권력 행사에 있어 권한 행사에 있어 상당히 좀 이 템포 조절과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전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지금 상황에서는 엄포 성격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근데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이제 눈에 띄었는데 오늘 체포영장 기한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려했을까요? 그래서 한남동 관저 앞에 한 30여 명, 처음에 30여 명이라고 그랬다가 한 40여 명이라고 또 명단이 나오기도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한남동의 집결 지금 이제 얼굴들이 나오는데요. 집결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엄호하고 나서는 분은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한 두세 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특히 이제 그 한 새벽 6시 정도에 이 공수처가 2차 영장을 집행한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돌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스탠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내부적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예. 결국 당론으로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결국 개인적인 어떤 국회의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밤늦게 한 40여 명 정도 얘기가 됐다가 예. 아침에는 실질적으로 한 30여 명이 나왔다는 얘기가 했다가 예. 나중에 추가적으로 돼서 한 40명까지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108명 정도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대략 한 4분의 1 정도밖에 나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것을 당론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예. 다만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나온 것은 전체적인 어떤 탄핵 사태 이후에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오히려 민주당이 지나치게 어떤 탄핵 폭주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거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반발이 있고 예. 보수 결집 나아가 중도까지 표집을 결집하는 과정에서 아하.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도 상당 부분 그런 부분에 어떤 힘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더불어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회기 중입니다. 그렇게 예. 되면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개인적인 의리 이런 차원에서 본인들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6탄으로 어떻게 보면 방어를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예. 나름대로 그 정치적 의리를 지켰다. 다만 그에 따른 후폭풍 내지는 그에 따른 많은 비판 그런 부분은 이 한 40여 명의 국회의원들은 감수하고 나왔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지금 최 변호사님 말씀대로 최근에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실제로 국민의힘 지지도가 이제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만은 이게 한때 한 2배 이상까지 벌어졌었잖아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이게 그 비상계엄 직후에 그러다가 지금 보시면은 국민의힘이 34.4까지 올라갔고요. 민주당이 45.2로 약간 떨어지면서 이제 10% 포인트 정도로 이제 많이 좁혀지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게 보수층의 이제 집결, 결집 이런 걸로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예. 뭐 일시적인 거품 현상으로 봅니다. 지금 탄핵 정국에서 점점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가고 이재명이 대권이 가까워 오는 데 대한 불안감
일시적으로 저는 이제 뭉쳐서 잠깐 그 상승 효과를 봤다고 보고 저게 단단한 윤석열의 지지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40여 명이 관제 앞에 모인 모습. 저는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중도를 자처하는데 네. 아무리 중립적으로 보더라도 저 모양은 대단히 보기가 불편하고 사실은 볼썽사납습니다. 사실은 마치 모여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아무 잘못이 없다. 계엄이 절대 아니다. 무슨 계엄은 아무 문제도 없다라고 마치 호소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윤상현 의원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이런 전국을 싸움을 성스러운 전쟁이다. 우리들은 성스러운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전쟁이고 어떻게 보면 더티 워라고 제가 한국말로 번역할 정도로 정말 이건 아름답지 못한 전쟁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들도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것은 사법부에 대한 강력한 압박, 정치적 압박 효과를 보여주기 위한 거고 두 번째로는 일부 강성 보수층 대한 결집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보였다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런 모습은 저는 오히려 역효과가 더 많이 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당 보기가 지도부에서도 저는 좋지 않습니다. 개인 행동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선을 긋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자 탄핵 지금 재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잠깐 볼 텐데요.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의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정치권에서 이제 논란이 격렬해지고 있는데요. 여야 입장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야당이 헌재와 재판 거래를 하듯이 내란죄를 제외한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으로 헌재 심판에 대한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정혼란 조기 수습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겠지만 지난 1월 2일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첫 공판 기일이 23일로 정해지자 조급해진 나머지 바로 다음 날인 1월 3일 민주당이 독점한 국회 대리인단이 내란죄 혐의를 빼서라도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을 앞당기려고 한 것 아닙니까? 탄핵 심판 청구서에 투머치 내용을 넣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란죄 성립 여부라고 하는 거는 야당 의원들의 법적 평가인 건데 그거를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이제 굳이 안 써도 되는 불필요한 내용을 넣은 거죠. 이분들은 탄핵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러면 빼겠다고 하면 고마워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거잖아요. 내란죄를 빼겠다고 기각 하면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전보다. 그럼 핵심인데 이거를 빼겠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분들 논리에 따르면 탄핵이 기각되는 건데 그러면 땡큐 고맙다고 해야죠. 근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칩니까? 예. 이게 그냥 막 들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이야기를 거슬러 가면은 지난 금요일 날, 3일 날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에 국회 탄핵소추단이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다라고 이제 해서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소송을 할 때에 어떻게 보면 파면해달라고 하는 이유를 크게 봤을 때에 탄핵 절차가 위헌 위법이다. 그리고 또 내란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탄핵 사유다. 이렇게 크게 봤을 때 두 개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계엄 자체보다는 계엄법 위반보다는 형법상의 내란죄가 성립된다라고 했고 그것에 대해서 내란 동조했다고 한다고 하는 취지에서 어떻게 보면은 한 총리한테 대해서도 지금 탄핵을 벌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놨는데 탄핵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란 부분을 철회한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처음에 사유에는 내란을 넣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14명이 같이 동의하도록 해놨다가 나중에 돌아서 가지고는 그거 아이고 자신이 없으니까 빼버렸다. 그래서 사기 탄핵이란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왜 박근혜 전 대통령 할 때도 똑같이 했는데 왜 지금 국민의힘이 반대하냐 하지만 그때는 맞고 지금 틀립니다. 왜냐? 그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여야 합의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그렇게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야 합의가 안 됩니다. 그때 했으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한번 결의를 해서
동의를 받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네.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탄핵 자체를 각하해 달라는 것이고 더불어서 동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임의적 처리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아까 이소영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 당신들한테 좋은 거를 왜 안 하려고 하느냐 하는데 그게 바로 적법 절차를 지키라는 겁니다. 형사소송법 내지는 관련된 그 헌법재판소에 따를 때에 아무리 유불리를 떠나서 실체 진실을 발견할 때는 적법 절차를 따라야 되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시간이 핵심인 지금 것이죠. 많지가 않아서 네. 그러니까 그 탄핵 소추 사유가 형법 위반하고 헌법 위반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단 내란죄 그러니까 비상계엄 자체를 다루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탄핵 소추단의 이제 의견을 제가 대신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내란죄 자체를 안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비상계엄이 형법에 위반되는지만 다루지 않고 이게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거기에 집중하겠다라는 것이 탄핵 소추단의 의견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제가 법조인은 아니니까 예. 간단하게 얘기해요. 어제 오늘 사이 이틀 동안에 수많은 법조인들이 종편에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이 문제라고 토론을 했는데 진영에 따라서 네. 여론이 팽팽하게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중립적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사는 소탐대실했다고 저는 보는 거죠.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철회해서 네. 신속하게 탄핵을 이뤄내겠다라는 생각으로 했지만 네.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혼선을 주면서 역풍을 불러 일으켰다고 보는 거죠. 법조인들 볼 때는 이게 충분히 다툼이 있을 거예요. 옳고 그러나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 상태는 지금까지 내란 하다 갑자기 내란을 빼나라고 상당히 좀 당황스럽게 할 수도 있죠. 그런 데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저는 자충수라고 보는 건데 민주당에 예. 다만 이제 빨리 헌재가 이 부분을 빨리 정리를 했더라고요. 부분이 자신들이 이 부분이 소관이기 때문에 조만간 결론을 네. 내리겠다 했기 때문에 이 논란은 사실은 지금 상당히 오늘 사이는 좀 크게 그러니까요. 시끄럽겠지만 그러니까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다 이 부분이 이제 딱 나오니까 탄핵 찬성했던 안철수 의원도 이건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짧게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요. 명문 규정이 없고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재판부.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청구 원인을 처리할 때 네. 상대방이 응소하면은 상대방이 동의를 받지 않으면 원래는 처리하지 못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이 없다고 하는데 헌법재판소법은 규정은 없지만 헌법재판소법이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규정에 제가 드린 말씀이 다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단 응소했다고 하면은 상대방의 철회를 할 경우에는 동의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있는 그대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고요. 더불어서 검사가 그 공소도 철회하는데 못하냐 하는데 검사는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독임제 기관입니다. 그렇지만 국회는 합의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명이 같이 해서 탄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명이 일치해서 탄핵했는데 그중에 절반을 철회하려고 하면 당연히 국회 본회의에 다시 한번 부의해서 200명의 결의를 거쳐야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헌법재판소에 어떻게 보면 국선 대리인으로 해본 사람으로서 헌법재판관님들이 이 철회에는 동의를 받거나 국회의 어떤 결의를 받았다라고 결정할 가능성 저는 훨씬 더 높다고 예측합니다. 예. 일단 마지막으로 짧게 하실까요? 예. 예. 일단 민주당은 두 가지 단어를 저는 머릿속에 지워야 됩니다. 하나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그다음에 조기 대선. 이 부분을 잊어버려야 이후의 상황은 민주당 유리하게 주도될 수 있지. 자꾸 그 부분을 염두에 둘수록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하나고 또 하나는 지금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김정은 공소장 관련해서 계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탄약 5만 발에다가 무슨 섬광 수류탄 저격 초청 이런 얘기들이 많이 지금 탄핵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들이 제시가 나오고 있거든요. 계엄에 대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논란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이 계엄이 비상계엄 선포가 정말 잘못됐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강론적으로 법이 작은 강론만 계속 따지고 보면 우리가 본질과 지엽적으로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 그래서 제발 저는 종편에 나오면 부탁드리고 있어요. 방송에 나오는 분들이 예. 계엄의 문제점을 항상 시인하고 그게 얼마나 엄중하게 국민의 예. 큰 과오인가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들어가야지. 그 부분 무시하고 나면은 전혀 더 이상 논란이 진전이 없다. 알겠습니다. 진전이 없다. 이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진정 변호사 그리고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